지구 단위에 관한 문제 보자. 국토의 개미 응용하는 법령상. 지금 켜져 있나? 켜져 있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라는 설명서 틀린 것.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몇 회? 32회 시험 문제입니다. 첫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 기간 중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건 전제 조건이 뭐죠? 이건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앞에 쪽에 많이 까먹었을 거야.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21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원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 지구 단위에 맞게 건축해야 된다. 항상 그럴까? 아니요. 예외가 있다. 몇 가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몇 가지 가설 건축만? 세 가지. 첫째,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정해진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존치기간 정해져 있는 가설 건축물. 두 번째, 천재지 변동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게 있었어? 천재지 변동으로 인해서 산사태 같은 게 났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그런 가설 건축물 있죠? 재난으로 발생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 또 하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바로 이거죠. 이런 공사용 건축물은 공사기간 동안만 사용할 것들이잖아. 이거는 굳이 지구 단위에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지구 단위에 맞지 않아도 된다야. 그래서 지구 단위에 맞게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죠. 2번, 지구 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다. 이런 건 애구자식이 할 거 아니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한 이런 거 고려해야 안 해야 돼? 당연히 그런 거 용도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는 거. 이건 말 하나 많았죠. 그건 애구자식도 아니야. 상식이야. 세 번째,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 그건 누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걸 어디에 있었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앞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거 있었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거 위반하는 거 시장군수 지정한 건 180페이지. 기본서 180페이지 중간 위에 보시면 시장운수가 직접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거 나옵니까? 그중에 시장운수 지가 뭐 했던 거? 위반했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은 시장운수 지가 직접 결정한다 그랬죠? 거기 써 있어. 그게 옛날에 숙제 냈어. 그거 숙제 안 냈나 그건? 숙제 냈었나 안 냈었나? 그거 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4번 그 맞는 문장이죠. 맞는 문장이고 정답이 하나 맞는 문장이고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우리 도시구가 결정하는 거 몇 가지 있었어요? 5가지. 용기도 정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병역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이건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구로 결정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대서 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예, 관광단지의 전부 일부를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어디에 나오죠? 이거는 책 기본서 몇 페이지? 이거는 212페이지. 210페이지면 머리점만 따서 용도 정택 대산관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있었죠? 그죠? 맨 마지막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나와요? 그잖아. 그러니까 관광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몇 번? 1번만 정답.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요거는 더 올려야 되겠죠? 2번 국토의 계획이 위반하는 법령상 도시적 외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에 의한 건폐율 등을 뭔다? 완화 적용하는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이건 용어 정의, 완화 적용에 관한 건 몇 페이지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215페이지에 지구 단위 완화 적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적 내에서 완화하는 게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면 도시적 외에서 완화하는 게 있어. 이건 뭘 물었다? 도시적 외에서의 지구 단위 계획에서 완화 적용하는 게 나왔어요. 도시적 내가 아니라 문제를 잘 봐야 돼. 도시적 외 지역하고 됐으니까 그 기본서 216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이다. 첫 번째, 해당 용도 지역 또는 개발 진행 중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 몇 %까지 완화할 수 있죠? 건폐율은 150%까지, 용적률은 200%까지. 거기 나왔었죠? 건폐율은 최대 150%,
용적률은 최대 200%라고. 어디 나와? 21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도시적 외 완화 정도 동그라미 2번에 완화 적용 한도하고 거기서 했잖아. 완화 적용 한도. 건폐율은 최대 얼마? 150%. 용적률은 최대 200%. 이게 1, 2번이죠. 그래서 1번에서는 건폐율은 120%. 2번 용적률은 200% 한도에서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문제는 3번.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높이 제한에 관한 건 거기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어디 있을까? 전 페이지 215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15페이지에 그 도시적 내 완화 적용 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거기 뭐 나오죠? 높이 제한 완화는 어디서 나온다? 도시적 내에서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적 외에서는 높이 제한 완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시험 문제 내놨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그래서 정답이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4번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뭔데?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무슨 제한을 하죠? 건축 제한이라고 전번 했었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건축 제한하고 그런 건축 제한을 어디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216페이지 맨 위에 도시적 외 완화 적용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도시적 외 지역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뭐 할 수 있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야. 도시적 외 지역에서 한답니다. 그럼 도시적 외 지역에 계획관리 지역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도시적 외에 계획관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문장이야. 그럼 5번 계획관리 지역 외 지역에 이거 왜야? 계획관리 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인지구 내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자 어디에 지정되는 거야?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뭐가 지정돼 있고 개발진인지구가 지정돼 있고 그 개발진인지구를 뭐로 지정했다는 얘기야? 그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3단계야. 맨 밑에 용도 지역은 어디다? 도시적 외의 지역은 맞는데 계획관리 지역은 아니야. 그럼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니까 어디야?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실은 거기야. 그 지역에 뭐가 지정되고 거기에 개발진인지구가 지정돼 있고 그 개발진인지구를 다시 또 뭐로 지정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소리야.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지구 단위 수립하잖아. 그때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한단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했다. 완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서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만 허용된다 그랬죠?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그건 어디 나와요? 그 위에 있는 그 동그라미 1번 속에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개발진인지구가 지정됐는데 그 거기를 지구 단위로 지정했어. 그때는 거기서 지구 단위에서 뭘 완화할 수 있는데 건축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원래 아파트 일택은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정된 그런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어. 연립주택도 안 돼. 허용되지 않아. 그런데 어디만 허용된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아파트 연립주택 된다고. 우리 그림국법에 보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뭘 풀으라고 했지? 틀린 걸 고르라 했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만 높이 제한 완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어디야? 쭉 올라가서 출제 분석에서 보면 공법의 기본 논리도 그냥 넘어가. 원칙에 예외. 공법의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예외가 있고. 그걸 끝납니까? 아니요. 그놈의 예외에 또 뭐가 있다? 예외. 공법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민법에서 그런 거 보셨나요? 민법에서 원칙, 예외, 그 예외, 또 그 예외. 이런 거 있어 없어? 저는 민법 공부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디를 그렇게 수두룩해? 공법은 그래요. 왜? 공법은 실무법이야. 실무법이라는 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법들이야. 그 상황에 따라.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자고 뭘 만들었어. 그때는 거기서 뭐가 안 맞아. 다만 고를 때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있어. 그럼 또 다만 이렇게 하자. 또 그 문제 있어. 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예외를 만들고 그 예외에 또 예를 만들고 그 예외에 또 예외를 만들고 이게 공법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외울 때 머리를 네 군데로 쪼개서 외워야 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여기는 원칙 집어넣는 머리, 여기는 예외 집어넣는 머리, 여기는 예외 집어넣는 공간, 여기는 그 예외에 또 예외를 넣는 공간. 그래서 머리를 네 개로 쪼개놓고 원칙 예외, 그 예외, 또 그 예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머릿속에 돼야 되지. 그냥 한꺼번에 막 집어넣으면 전부 다 속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몰라. 그러면 다 못 찾아요. 공법은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참고합니다. 자, 3번 지구 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첫째,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시정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있었잖아. 용도, 정택, 대산, 관광단지가 나왔더니 여기 또 뭐가 나왔어? 관광특구가 나왔네. 그래, 왔다 갔다 하라 지들끼리. 하여튼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라고 했으니까 둘 다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도시적, 외지역도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문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도시적 내에서만 지정해요? 도시적 외에도 지정할 수 있어? 도시적 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니까? 당연한 말이죠. 세 번째,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왜 맞는 문장? 왜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 단위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나왔어? 자,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그건 왜 맞아? 어? 땡! 틀렸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내가 분명히 공법의 기본 원리에다 써놨어. 뭐라 써놨어? 100점. 이렇게 봐. 근데 뭐라고 했어? 어떤 때 이럴 때 이게 문제 왜 맞는 거야? 그렇지.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일단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 이렇게 풀으라고 내가 몇 번까지 했어. 우리 이 뒤에 보면 공법의 이 뒤에 기본 원리라고 써 있잖아. 그렇게 풀으라고 그랬어. 이걸 애워서 풀 수 없어. 어떻게 지구 단위에 들어갈 내용이 원래 법조문에 보면 한 10개가 있고 더 있거든.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원래 뭐가 들어있더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 배형색건에 관한 사항인 지구 단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그런 내용 다 많은 걸.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외운다?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나면 일단은 무슨 문장으로 놓고 풀으라고? 옳은 문장, 맞는 문장으로 풀으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걸 애워서 푸는 게 아니야. 그렇게 공법의 기본 원리에 대입해서 풀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거의 맞는다? 맞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렇게 난 지문이 10개가 넘는데 10개 다 옳은 지문이었어. 원래는 제가 뭐라 그러냐. 80% 이상이 맞는 문장이라 이렇게 말해. 100%라고 얘기는 안 하. 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10개가 넘는 지문이 났었는데 그 10개 지문이 다 뭐였어? 맞는 문장이었어.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뭔지 몰라도 일단 맞는 문장. 그냥 이렇게 넘어가. 근데 첫 문제 어떻게 냈죠?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새는 또 그렇게 문제네. 그럼 포함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러면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냈어. 그럼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면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을 하는 얘기야.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맞는 문장.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린 문장. 이렇게 풀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이거는요. 들어가는 내용만 써놓는 거야. 항상. 안 들어가는 걸 찾아서 출제원에 그걸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있는 걸 끄집어내서 내거든. 그럼 들어가는 걸 내는 거야. 그럼 들어가는 걸 내놓고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포함된다. 그럼 맞는 문장이. 아셨죠? 확률 몇 프로? 요새는 거의 100%입니다. 최근에 올해도 2문장을 했어.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그 2개가 다 틀린 문장 냈어. 다 포함되는 것들이었어.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무슨 문장? 맞는 문장.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문장. 그렇게 내라는 얘기야. 아셨죠? 확률로서 80% 했지만 최근에 3년 동안은 100%가 그랬습니다. 아셨죠? 그럼 모르는데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외우느냐고. 그때 어떻게 푼다? 공법의 기본 원리에 대입해서 확률을 푼다. 확률이야. 자, 그래서 이것도 그쪽 내기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했다. 그럼 차량 진입 금지니까 차량이 들어간다는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야?
차량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뭐죠? 완화시켜줘. 최대 얼마까지? 100%죠. 차량 한 대도 안 세워도 되는 걸 몇 프로였죠? 100%라고. 전번에 우리 쪽지 시험 볼 때 했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들어있던 거야. 자, 그까지 하고. 그 다음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 단위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위반의 제한은 항상 시험 문제 영순에서 그럼 지구 단위 도시군 관리의 위반의 제한에는 이번엔 숙제는 안 냈었어요. 워낙 내용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3월 달에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자, 몇 가지가 있었죠? 위반 제한 사유는 원래 5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기지산에서 대입시험 공부한다. 기지산 대입. 그때 기지. 지금 뭐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수립하는 건 도시군 관리의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거. 바로 두 번째 사유에 들어가 기지산 대입의 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은 도시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몇 페이지야? 이거 지금 정리할 건 이렇게 보고 공법의 출제 경향 해가지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공법의 기본 원리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는 문장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무슨 문장? 맞는 문장으로 생각하고 풀어라. 여기 써놓은 이 공법의 출제 경향하고 기본 원리 이거는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공법을 다 외운다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시험 문제를 제가 왜 이런 분석을 해놨죠? 그동안 20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출제했던 문제들 다 분석해 본 거야. 그래서 출제한 거 분석하고 어떻게 출제했었지? 얘들이 어떤 의도로 출제했지? 다 분석한 결론이야. 내가 한 건 이게 바로 공법의 기본이 공법의 출제 경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면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풀으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거의 그게 맞더란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문제 풀었거든요. 저도 공법 그렇게 풀었었어요. 시험 볼 때. 제가 책 한 번 읽었다고 그랬잖아. 한 번 읽고 무슨 놈은 공법 시험 보러 가냐? 그래도 50점 맞았거든. 반타작했어. 한 번 읽고도. 왜? 그냥 모르니까 아마 이럴 때는 이럴 거야. 이럴 때는 이럴 거야.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야. 이 원리에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이 원리대로 풀으란 얘기야. 그래도 반타작을 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문제라도. 그럼 모르는 문제 반타작하면 엄청난 거지. 그죠? 확률적으로 20% 확률밖에 안 되는 걸 무려 50% 끌어올렸으니까 대단한 거죠. 아셨죠? 그렇게 푸세요. 자, 여기까지. 잠깐만. 요 사이에 뭐 하나 있었나? 아무것도 없나?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66번. 뭐죠? 개발행위. 자, 먼저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관련된 거. 자, 1번. 국토위계 및 응하는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설명 중 옳은 거야. 첫째, 사방사업법에 언제까지 오버? 작년 시험 문제야. 33회. 되게 어려운 시험 문제야. 사실은. 근데 진짜 어려운 거 보자. 자,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어려운 거냐? 내가 배우지 않은 게 정답으로 냈으면 어려운 겁니다. 맞죠? 내가 공부한 데서 정답이 났어. 그럼 쉬운 겁니다. 설령 지문 5개 중에 4개는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야. 4개 지문은 생전 처음 봐. 내가 아는 지문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뭐야? 정답이야. 그럼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쉬운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덤나면 쉬운 거고 모르는 게 나면 어려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전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었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지문들이 있어. 어떤 게 그동안 한 번도 안 냈을까? 바로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은요. 요걸 거야. 1번 지문은 그동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났어. 자, 어쨌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 옳은 것. 1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될까? 이건 어디에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책에 어디 있냐면 220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책에 2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원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들 해가지고 거기 마지막에 사방사업법에 따른 개발행위 나오죠? 요거는 도시계획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된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난 거야. 그래서 이건 사방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거친다? 틀렸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토지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당의 토지 분할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정시설로서 지정되면 고시가 된 당의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 218페이지 중간에 218페이지 중간에 허가 불표로 개발행위 하고 나와요. 거기 들어가거든. 거기 보면 토지 분할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번에 토지 분할에 나번 써 있죠? 이거요. 옛날에 작년에 책에 있었을까? 없었어. 나도 안 썼었어. 왜? 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났으니까. 근데 사실 올해 시험 문제 들어가서 써놨을 뿐이지 작년 책에는 없었어.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작년에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이야. 모르는 내용이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난 몰라. 그죠? 원래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맞는데 받아야 되니까 틀렸어. 1, 2번은 틀렸지만 맞을지 틀릴지 몰라. 그럼 1번은 뭐죠? 퀘션이야. 2번도 퀘션이야.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지. 이제 몇 번 넘어가자? 3번. 그럼 3번으로 넘어갈까요? 3번은 뭐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이건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이건 어디에 나오죠? 221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는 거.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사유했었죠? 5가지. 어떻게 하면 됐어?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 주변에 환경이 크게 오염되면. 이거 나와 있죠? 그럼 몇 번째 사유야? 2번째 사유죠? 그럼 2번째 사유는 그 밑에 제한기간 몇 년이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3, 4, 5번은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 있었어요? 그거 시험 문제잖아. 작년에도 강의했던 거고 설명했던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때는 환경이 오염되면 몇 번 사유니까? 2번 사유니까. 그때는 정말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돼. 처음에 제한할 때는. 그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에서 제한했어야 했을까? 그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누가 제한한대? 국토교통부장이 제한한다 했을까? 그때는 누구 심의 거쳐야 돼? 중앙도시의 심의. 만약에 시도사가 제한한다면 지방도시의 심의. 그러니까 국장이 아닐까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잖아. 이거는. 그죠? 한 차례만 3년 이상까지 그것까지 더 들어가면 좋았는데 어쨌건 뒤에 있어요. 나중에 그것까지. 그 다음에 시도의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가만히 있어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제한할 수 있다요? 제한할 수 있었나요? 아까 뭐 있었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디 있었어요? 제한할 수 있어? 높게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한할 수 있잖아요. 아까 애운데서 5번째 내용이야. 지구 기반. 애워놓고 써먹지를 못해서 탈이지.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은 뭐 할 수 있다?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럼 몇 년 제한하죠? 그때는 제에서는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몇 번 사유니까? 5번 사유잖아. 5번 사유는 원칙적으로 원칙은 몇 년이죠? 3년. 연장 2년 가능하잖아. 그럼 3년 플러스 2년이면 최장 몇 년이야? 최장 5년만 제한하는데 언제 10년까지 제한한다고 해서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5년 했어야 되죠.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아셨죠? 지금은 뭐 숙제 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애워놓으라고 그냥 애워놓고는 써먹을 줄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걸 이제 문제다 응용해서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잖아. 그래서 5번째 사유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3년 플러스 2년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간 제한 틀렸구나. 그래서 찾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5번 토지분으로 위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마치면 시도사에 준공검사 받아라. 자, 준공검사 받는 것도 했었는데 자, 몇 번은 준공검사 받죠? 준공검사는 어디에 나와요? 개발행위 다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가 222페이지 나와요. 그 중에 우리 그림법에는 맨 앞쪽에 써놨어. 거기 그림 보면 자, 어떻게 돼 있죠? 4가지만 준공검사 받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요 4가지만 준공검사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무조건 틀린 거야. 또 하나 준공검사를 받는다 가정해. 그럼 누가 준공검사관자죠? 시도사. 맞아요? 준공검사관자가 시도사입니까? 누구로 돼 있어? 거기 누구한테 받으래? 준공검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바로 관할의 장들이야. 허가권자, 지가 준공검사관자야. 지가 허가내줬잖아. 그럼 나중에 내가 허가내준 대로 공사 다 끝냈는지 지가 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다?
관악의 장들이지 시 도의사하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 두 군데가 틀린 거죠. 그래서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이 허가가 되면 그때는 특광 특식소득 시장 군수한 때 중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은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중공검사 한다 하더라도 신도사가 하는 건 아니다. 아셨죠? 주체가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몇 번이야? 나머지들은 여기는 쭉 넘어가서 토지 분할에서 출제 분석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누가 하지라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 주체를 묻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만 보지 말고 누가 하는 거지 이거 그것도 주체에 관한 거 누가 하지 그것도 시험 문제에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국토이계미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거 30회 때 봐봐. 재복구나 재난수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라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문제가 지금 비비 꽈놨는데 첫째는 뭐가 꼬여있죠? 재복구나 재난수비한 응급지치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럼 뭐만 하면 되죠? 신고 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허가벌표를 개발해 신고사항으로 됐어. 그죠? 그러니까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는 물론 뭐만 하다 신고를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자체를 안 받아. 그 허가 받으니까 뭐도 아니야? 신고사항도 아니야. 이건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행위가 아닌 한 개발 허가를 받는다? 아니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아예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법에 정한 절차대로 하면 되니까 이건 관계없고 허가 대상이 아니고 만약에 재복구나 응급조치를 한다면 그건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건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야 돼. 도시군 계획사업에 대한 개발행위는 아예 무슨 대상이 아니고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신고 대상도 당연히 빠지는 거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까? 아니야. 이행보증금은 누구는 예치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같은 끝발 있는 자들은 예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안 그랬어? 기억 안 나요? 안 했어? 어디에 나와요? 이행강제금, 이행보증금 220페이지. 220페이지. 아, 그건 안 냈었다. 그죠? 예치하지 않아도 된 자는 암기하라고는 안 했었어. 22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누구는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끝발 있는 자들은 예치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치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세 번째,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 그냥 해야 돼? 의견 들어야 돼요. 자, 조건부 허가 내줄 때 의견 듣는다? 숙제 냈었어? 안 냈었어? 있어요. 220페이지 중간 밑에. 그때는 그 개발행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야, 너 이거 할래? 그럼 내가 할게.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의견 들으라 그랬잖아. 당연히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문장.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처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설에 대체되는 공공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설은 대체되는 공공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자, 공공설의 기속에 관한 내용이죠. 누가 한대? 행정처인자가 한대. 그럼 이때 핵심 뭐죠? 기존의 공공설 누가 갖죠? 지가 가져요. 지가 개발행위 허가받은 지가 만들어 놓고 종전권 지가 다 갖게 돼 있죠. 그때는 뭐 설치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건 누구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을 때만 그런다 그랬으니까 이건 당연히 틀린 문장.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누구다? 행정청이 아니래. 그럼 그때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의 공공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공공설의 설치의 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의 내용이 서로 뭐 했어? 바뀐 거야. 그래서 4번, 5번이 서로 내용이 바뀌었다. 그래서 4번은 행정처인자들은 종전의 공공설은 누가 갖는다? 지가 가져. 그게 개발행위 허가받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소된다. 이게 맞는 거고. 반면에 행정청이 아닌 자들이 했을 때는 위에 우리 넘어가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둘 다 틀렸고 맞는 건 아까 몇 번이죠? 3번. 그것만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관련된 다음 문장이 뭐 있죠? 이거 다 넘어가고 통법 실력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 69, 그다음 뭐야? 70,
유사 문제. 그 다음에 공공시설 기소 원리 넘어갔어. 아직 공공시설 기소가 안 나왔나요? 문제? 그거 전까지만 풀 거야. 어디야? 이게 마지막인가? 맞네. 그럼 유사 문제 요까지만 정리하면 돼. 보자. 유사 문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의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을 뭔다? 연면적 몇 퍼센트? 5% 범위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책 어디에 나오죠? 원래는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뭐 받죠? 변경 허가받아야 돼. 근데 변경 통지만 하면 되는 게 있어. 몇 페이지? 218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218페이지면 변경에 대해서 뭐만 한다?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래요. 몇 가지? 두 가지 하라고 그랬죠. 첫째, 사업기간을 뭐 하는 거? 단축하는 거. 사업기간 단축, 사기단. 사업기간 단축은 뭐 한다? 통지만 하면 돼. 또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공작물의 수평투 면적 등 일정한 걸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만 5% 범위 내에서 축소한다면 그것도 뭐만 한다? 통지만 하면 되죠. 따라서 개발의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몇 퍼센트? 5%에서 뭐 할 때만? 축소할 때만. 확대가 아니야. 축소하려면 그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아니야. 그때는 축소한 변경 통지만 하면 돼요. 그럼 거꾸로 확대할 때는 뭐 해야 돼? 다시 허가 받는 거로 올라가라. 이렇게 되겠죠. 아셨죠? 따라서 5%에서 축소할 때만 허가권자한테 변경 통지하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확대한다면 그때는 뭐 된다? 거꾸로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라. 그건 허가 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26회 때 난 건데 일단은 맞는 문장을 합니다. 이건 맞는 거야. 축소할 때만 뭐라 했으니까 그땐 변경 통지하라고 했으니까 확대한다면 원칙으로 가는 거잖아. 원칙 뭐야? 변경 허가 받아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셨죠? 2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으로 허가해 줄 때 허가 신청 의견 들으라 안 들은다. 좀 전에 나왔잖아. 의견 들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는 문장. 또 토지 일부를 뭐로 쓴대?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단다. 그때는 굳이 개발행위 허가 받을까?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경미한 거라봐. 이때 뭔지는 모르지만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단다. 그러면 당연히 분할 허가 이때 분할하게 한 개발행위 허가 받을까? 만약에 허가 받는다면 굳이 쓰지를 않겠지. 왜? 어차피 토지 분할 때 허가 받아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무언가 열거돼 있어. 이거는 예외란 얘기야. 변경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정답은 여기는 다 맞는 문장들밖에 없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고 이제 공공시설 기소 요거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이거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